도대체 왜 울지? 뭐가 문제인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요. 울 때마다 더 흔들고 재우려고 애쓰는 것이 오히려 아이한테는 자극을 쌓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삼성드림 소아과 원장 김연경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가 가장 힘들어지는 순간은 아이가 계속 울고 달래도 멈추지 않을 때일 것 같아요. 저도 그때가 제일 힘들었는데요. 보통 진료실에 오셔가지고는 우리 애가 너무 울어서 달래지지가 않아요. 왜 울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도 소아과 의사지만 왜 우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신생아의 경우에는 영아산통이라 그래서 100일 때까지는 밤에 조금 울고 보채는 산통은 있긴 해요. 이거의 원인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일 이전에 아기가 왔을 때는 정말 모르겠다라고 사실 의사도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그 이후의 아이들은 뭔가 불편하거나 원인이 있어서 우는 거일 수는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부모님들에게 진료실에서 실제로 설명하는 우는 아이를 빠르게 진정시키는 4가지 방법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아이가 자주 울고 있어서 너무 지쳐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도 좋습니다. 아이 울음이 반복되면 부모님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도대체 왜 울지? 뭐가 문제인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요. 먼저 꼭 아셔야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아이의 울음은 말을 하기 전에 자기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전에는 대부분은 이유 없는 울음이 아닙니다. 원인이 있고 본인이 뭔가의 불편감을 호소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인데요. 그 첫 번째는 신체적인 불편감이에요. 기저귀가 젖어 있거나 배가 더부룩했다거나 또는 너무 졸리거나 피곤한 상태, 신체적으로 불편한 것. 두 번째는 자극이 과해졌을 때예요. 어른들에게 괜찮은 소리나 빛이나 사람 또는 안았다 내렸다 하는 이런 자극들까지 아이에게는 굉장히 넘쳐서 그것들이 굉장히 아이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울 때마다 더 흔들고 재우려고 애쓰는 것이 오히려 아이한테는 자극을 쌓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정서적으로 있는 불안감. 아이는 말을 못하니까 불편함이나 불안감, 피로, 긴장감, 졸림 등을 울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울음 자체를 나쁜 행동으로 보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전에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하면 되도록 울음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훈육을 하는 게 좋지만 그 이전에 자기의 표현을 정확하게 말로 할 수 없는 때에는 울음은 고집도 버릇도 아닙니다. 아이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 본인의 상태를 아이가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걸 빨리 멈춰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울음이 원인이 뭔지 아이가 불편해하는 게 뭔지를 한 번만 찬찬히 구분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부모님도 점점 조급해지고 또 그러면 아이는 점점 더 불안해져서 더 많이 울게 될 수 있어요. 보통 애기들 울면은 당황해서 부모님들 바로 안아 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 이제 진료실에서는 우는 아이를 달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체크해야 할 기준 3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불편감이고요. 기저귀, 더운지, 추운지, 배가 고픈 건 아닌지, 밥 먹고 나서 트름을 안에서 아기가 불편해하는 건 아닌지 등을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이걸 확인하시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두 번째는 피로도인데 아이가 너무 졸리면 더 울 수 있겠죠? 우리도 피곤하면 짜증나고 힘들잖아요. 이때 많은 부모님들이 막 더 놀아주려고 하거나 안아서 달래려고 하는데 이건 이미 피곤한 아이에게 자극을 더 얻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슷한 상태인데 자극이 과다한 상태인 거예요. 조명이나 소리, 여러 사람, 계속 바뀌는 자세까지 아이 입장에서는 충분히 과부하일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를 더 해주려는 게 아니라 이걸 줄여줘야 되는 건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죠. 애기가 울면은 막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울 때마다 똑같이 반응하면 안 되고 상태를 나눠서 구분을 해보시고 아이한테 반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3가지만 구분할 수 있어도 우는 아이 앞에서 부모님이 조급한 마음이 훨씬 줄어드실 거예요. 아이가 울 때 제일 많이 하시는 반응들이 있는데요. 보통 잘못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긴 하죠. 첫 번째는 더 빨리 세게 어떻게든 막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안아서 막 흔들고 토닥이고 막 말하고 이렇게 되는데 보통 아이가 울고 있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극이 꽤 쌓여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 불편감을 호소하는 건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극을 더 얹으면 아이의 울음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래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반대로 작용해서 아이가 더 울고 보채게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부모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 경우예요. 힘들죠? 네, 저도 항상 그랬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우는 거야? 기저귀 다 갈아줬잖아. 밥 다 먹었는데 왜 울어? 이런 말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부모의 이런 말톤, 호흡,
손 이런 거에 조급함이 묻어나게 되거든요. 아이들은 말은 못 알아들을 수 있어도 긴장감이랑 의사소통 간에 서로 느껴지는 이런 느낌들은 다 느끼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반응이 계속 바뀌는 경우인데요. 안았다가 또는 내려놨다가 뭐 여기에 눕혀봤다가 다른 사람한테도 넘겨봤다가 부모님 입장에서는 방법을 찾는 거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이 환경이 계속 흔들리는 상태가 됩니다. 이거는 아이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이 있어요. 아이가 울 때 가장 먼저 멈춰야 되는 거는 아이의 울음이 아니라 부모님의 조급함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울 때 부모님들이 바로 써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울음을 무조건 멈추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진정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핵심이고요. 또 사실 모든 우는 아이를 이런 방법을 썼다고 해서 다 진정을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극을 더하지 말고 줄여보는 거예요. 아이가 울 때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해보고 말수를 줄이고 움직임도 최소화해주는 거 도움이 됩니다. 많이 해주려고 할수록 아이 입장에선 자극이 되니까 덜 해주는 게 더 안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게 생후 3개월 이전의 아이들한테는 효과가 있는데요. 보통 엄마 뱃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백색 소음이라 그래서 쉬 뭐 이런 소리 또는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아가들은 많이 울고 할 때는 귀 쪽에다가 그런 백색 소음들을 조금 만들어주시면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이들 장난감 중에 안에 비닐을 넣은 책 같은 것들을 많이 있어요. 조금 바스락바스락 하시거나 저는 진료실에서 그런 아이들 울면 물티슈를 손으로 이렇게 짝짝 만지면은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거든요. 그거를 애기 귀 쪽에 대서 그 소리를 내주면 아이들이 울음을 멈추는 거를 되게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효과 있는 거는 3, 4개월입니다. 그 이후에는 잘 안 돼요. 두 번째는 안아야 할 때와 내려놔야 할 때를 구분하는 건데요. 계속 안아도 진정되지 않는 울음은 이미 자극이 충분히 들어간 상태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조용한 공간에 눕혀서 부모님의 손만 가볍게 얹어주고 토닥토닥 해주는 게 더 빠를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호흡과 속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아이를 달래기 전에 부모님이 먼저 숨을 한번 깊게 쉬어주시고 아이는 원래 우는 거지 라고 조금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말도 천천히 손도 천천히 조금 더 부드럽게 천천히 아이를 달래보시면 아이는 부모의 리듬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부모가 급하면 아이도 보통 잘 진정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수면교육에서도 비슷한데요. 항상 같은 순서로 반응해주는 거고 일관성을 지키는 거예요. 아기가 울었을 때 안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좀 눕혀보고 손도 얹어보고 이런 순서를 매번 비슷하게 반복을 해주시면 아이는 이제 진정이 되는 순간이다 라는 편안함을 좀 느낄 수 있고 몸으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즉 방법보다 중요한 거는 일관성인 것 같아요.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우는 아이 앞에서 부모의 행동이 훨씬 단순해지고 부모님의 마음도 좀 편해지실 수 있고 아이도 훨씬 빨리 안정이 됩니다. 완벽하게 달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게 되지 않죠. 그런 아기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덜 힘들게 넘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아이가 울면 뭔가 힘들어하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부모님들이 받으실 수밖에 없고 특히 초보 부모님들이 진료실 오시면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이는 원래 울어요. 본인의 표현을 울음으로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부족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이를 키우는 거는 누구에게나 어렵고요. 소아과 의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저희 애들도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모든 울음을 완벽하게 멈추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하나 갖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 편하게 마음을 가지시는 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방법은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조금 덜 힘들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또 우리 아이가 울더라도 내가 지금 뭐부터 얘기를 해결해주면 되지? 라고 편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 질문을 떠올려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편해지실 것 같아요. 부모도 아이도 모두 배우는 중이고 또 같이 성장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